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였습니다. SEC는 어떤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했을까요? 또한 SEC의 이번 소송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리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월가의 영웅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투자자죠. 주식 투자계의 리빙 레전드 피터 린치의 명언 중 5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게임의 승자가 된다. 그 누구도 어디가 저점인지 알지 못한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 될 것이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과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도 남녀 간의 사랑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 대박은 꾸준한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가운데서 탄생한다. 피터 린치의 명언처럼 시청자분들도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가가 되시길 기원하고 응원하며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뉴스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수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미국 SEC라는 정보기관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SEC는 1929년 주식시장이 폭락한 후 5년이 지난 193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번창하기 시작해 투자자들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시행된 규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대중에게 기만적인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나 다름없는 관행에 가담했습니다. 1929년 말에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은 마침내 1929년 10월 엄청난 하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30년대 내내 장기적으로 이어진 심각한 경제 침체라 불리우는 대공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상장기업이 비즈니스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알리도록 제공합니다. 또한 SEC는 업계 내에서 운영되는 중개인 및 거래소를 규제합니다. 이번엔 바이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일일 평균 거래량이 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곳입니다. 이 거래소는 다들 잘 아시는 자오창펑이 설립했습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탑5에 드는 BNB라는 거대한 코인을 자체 보유하고 있죠. 이 코인은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됩니다.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바이낸스 US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012년에 설립한 코인베이스는 약 100개국의 투자자들이 사용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와 달리 코인베이스에는 자체 토큰이 없습니다. 2023년에 이 거래소는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옵티미즘과 협력하여 베이스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출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SE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 거래소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2023년 6월 5일 미국 SEC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구매, 판매,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미등록 증권거래소를 운영하였다. 바이낸스 자체 소유의 암호화폐 BNB와 BUSD를 판매했다. BNB 벌트와 심플어니라는 스테이킹 및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바이낸스 US 플랫폼에서 투자자 보호 제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바이낸스 US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인들이 바이낸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인 고액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에서 계속 거래하게 냅두는 사실을 방치하고 은폐했다. 고객의 암호화폐와 법정 화폐 자산을 사용했다. 바이낸스 US 플랫폼에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세탁 거래에 참여했다.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 제기한 혐의를 비교하면 전자에 대한 혐의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바이낸스가 고객의 자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혼합 사용했다는 비난은 지금은 몰락해버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자매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해 제기된 것과 유사합니다. 바이낸스는 SEC의 우선순위가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같은 다른 규제기관들로부터 관할권을 주장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낸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중개인 및 결제대 행사로 운영한다고 고소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및 규정을 준수하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하는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SEC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수년 동안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하위 테스트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립서비스를 하면서 수년 동안 연방증권법에 확립된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투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파생될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함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회사가 규제기관에 사업의 일부분을 등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EC의 협조 부족으로 그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SEC가 어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SEC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규칙을 말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등록이 필요한 비즈니스 부분을 반드시 등록하겠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합법적이고 준법적인 일을 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선량한 자들을 계속 위협하는 것을 저희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EC의 많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은 회사가 벌금을 내고 미국 법을 준수하고 따르겠다며 합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미국 시장은 철수하거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소수의 사례에서 판사들은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라며 SEC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6위인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은 다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은 XRP가 암호화폐로 판매되기 전에도 완벽한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동기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소송이 제기된 후 트위터에서 회사가 마침내 암호화폐 규칙에 대한 명확성을 얻기 위해 법정에서 업계 대표를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XRP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 SEC가 이긴다면 XRP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많은 암호화폐들이 증권법을 준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반면 리플이 이기게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의 걸림돌들인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규제는 불가피할까요? 저희 더스페이스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갑작스럽게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금지시킨 중국과는 달리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향상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